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부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1.5% 상승해서 일단 금요일날 끝났고요. 지난주에는 약간 좀 출렁임이 있어. 그래갖고 주간 등락을 보면 2.7%가 빠지는 정도에서 마감이 됐어. 근데 자,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는 건 뭐 눌림목 관점에서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온 정도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추세가 무너진다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주요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4년 초에 이미 17척의 선박을 주문받아서 금액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총 37억 불, 37억 불입니다. 자, 37억 불이라는 건 23년도 전체 주문 규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12년, 13년을 기점으로 쭉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을 쭉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어요. 만 원을 넘어갔었던 이 시점이 16년, 17년 요 정도에 한 번 있는데 이건 급락한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고요. 그 이후에는 3천 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코로나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5천 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졌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최악의 구간을 갔다 왔다는 거죠. 조선 업황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조선업은 이미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건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이 어려워졌다는 거고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은 세계에서 빅3가 다 모여 있어요. 그냥 제일 잘 만드는 그냥 조선업에서 애플이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애플,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교역품, 주요 교역품에 대한 뭐가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저가 수주까지 붙어 나오니까 뭐가 발생했습니까? 안 좋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왜? 망했으니까. 그쵸? 경쟁사들이 망했어요. 아니, 업계 탑 티어가 막 적자에 그냥 망하기 직전까지 내몰렸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망해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가 발생해요? 경쟁사들은 이미 다 그냥 줄도선했다. 그리고 더 죽으라고 미국에서 그냥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 하지만 이 시간적인 부분, 이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키움증권에서 1694번 화면이고요. 제 계좌 수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457%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꾸준하게, 그쵸? 진짜 꾸준하게 강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이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어 왔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두산이죠? 급등주가 아닙니다. 근데 급등하죠. 왜? 신고가 구간, 돌파 구간에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공략한 시점이 나와 있죠.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나와요? 14.7%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는 거.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최근에 전기 뭐 이런 쪽 강하죠.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자, 보세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죠. 0.6%, 0.5% 아직까지는 이 정도 수익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꾸준하게 다음 주에도 삼성중공업을 공략할 예정이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즉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은 모두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단기간의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단타는 웬만하면 안 해요. 어저께 지난주에는 조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단타를 하더라도 LS 일렉트릭 요런 거예요. 그쵸? 요런 종목. 자, 이거 제가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인데 자 보세요. 5분봉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그 뒤에 더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터지는 구간을 내가 꾸준하게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리고 1박 2일짜리 예를 들어서 뭐 클리오 같은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4% 수익 냈죠. 어때요? 이날 목요일 날 사서 요날 파는 겁니다. 이거 그냥 장 초반에 그냥 매도하고 나온 거예요. 보세요. 클리오 매수 매도 매도 끝. 이렇게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공유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과 함께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한다는지를 다 공략을 했으니까 그쵸? 다 공개를 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삼성중공업을 보면 제가 왜 삼성중공업을 보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봐요?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그쵸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하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거래 그쵸 거래는 뭐예요? 매집입니다. 그 매집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것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효율 높은 매매를 하자는 거죠. 자,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만 17척, 돈으로 환산하면 37억 불,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 증가분이 가파르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양 플랜트도 조금씩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FLNG로 인해서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경쟁사가 붙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경쟁사가 붙으면 가격 경쟁이 붙고 가격 경쟁이 붙으면 볼륨에 대한 것보다 마진을 봐야 돼요. 그 마진이 어느 정도 들어가. 그게 잘못하면 2010년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가 주가 꼭지가 나올 개인적으로 한참 높은 그쵸 200% 이상의 상승 구간을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정 구간에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알자. 이러려면 내가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 즉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성장 전망까지도 그쵸? 지금 2029년까지 184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대비해서 CAGR이라 그러죠. 4.84%씩 그쵸 4.84%로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데 이 성장률보다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 관련해서 제가 꾸준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중공업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좋다고 하는 놈들 나쁘다고 하는 놈들 수많은 놈들이 다 나올 텐데 딱 실적만 보시면 됩니다. 실적만 보고 실적이 피크에 갔다는 건 지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흑자로 돌아선 회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대장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실제 타점을 잡는 건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내용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 장시작전, 우리기술 같은 거 최근 원전 관련주도 엄청 강하죠. 이런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자,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종목이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매물 소화 과정은 우리가 흔히 눌림목 구간이라고 부르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그쵸?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난 뒤에는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돼.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